세상이 정말 이런 모습일까요? 거짓은 진실을 가면을 쓰고 신뢰는 배신으로 무너진다. 그의 아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당신 자신에게 파멸의 씨앗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녀의 간통을 폭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나를 유산 상속자로 지정하려 하시면서 딸을 인연에서 끊어내려고 하신다. 내 아내 서진과 나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최근 그녀가 회사 후배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을 처음 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장인어른 강민수 회장님과 장모님 박지영 여사님이었고 그분들은 최대한 빨리 이혼하라고 권하셨다. 서진은 강성제약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우리는 약 3년 전 한 소개팅 앱에서 만나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끌렸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다. 함께 동거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곧 결혼하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님 강민수 회장님과 박지영 여사님은 처음부터 나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 심지어 서진은 가끔 부모님이 항상 원하셨던 아들이 오빠일지도 몰라. 라고 농담할 정도였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다. 그분들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그분들은 비록 엄청난 부를 가진 분들이었지만 언제나 겸손하고 수탈하셨다. 그런 점이 내게 가장 큰 인상을 남겼다. 반면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나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부모님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날마다 다투기만 했고 가정은 불행 그 자체였다. 부모님은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도 서툴렀다. 지금도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계시지만 우리 사이의 감정은 예전과 다름없다. 가족 식사는 늘 의무감에서 하는 행사일 뿐 서로 만나고 싶어서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서진의 가족은 달랐다. 처음부터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딸보다 나를 선택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제 나는 고민에 빠졌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서진의 외도를 이유로 내게 20억 원의 유산을 상속하려 하신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다. 서진은 이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애초에 그 재산은 그녀의 것이고 내가 받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과연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20억 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변호사에게 상담해 본 결과 이 금액은 엄청난 액수이며 내가 이 상속을 받으면 서진은 거액의 재산을 잃게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그 이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이 상황은 걱정스러웠다. 단순히 우리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만이 아니라 회사의 법적 위험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진은 해당 직원보다 직급이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고 만약 두 사람이 헤어진다면 그 후배가 이를 빌미로 회사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여러 차례 서진에게 혹시라도 말해줄 것이 있느냐? 고 직접 물어보셨지만 서진은 단순한 직장 동료일 뿐이다 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을 믿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걱정스러운 정황들이 쌓였다. 단순한 동료라면서도 서진은 계속해서 그 후배와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 퇴근 후에도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 문제를 나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부모님께서도 혹시나 단순한 친분 관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비용 걱정 없이 전문가를 고용하여 서진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셨다. 그 결과 서진이 퇴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남자의 집을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나에게는 친구들과 만난다거나 야근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남자의 집에서 몇 시간씩 머물다 돌아오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단순한 친분이라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나는 서진을 정말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내게 거짓말을 하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심장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반 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나를 집으로 초대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갔지만 그 자리에서 서진의 외도 사실을 처음 듣게 되었다. 그분들 역시 말을 꺼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셨다. 그분들은 내게 이 이야기를 서진이 직접 말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알려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라고 하셨다.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믿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내 곁을 지켜주셨다. 그분들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서진을 아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 그런데도 서진은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그날 밤 나는 차마 서진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밤새 울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논리적으로는 이혼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그녀를 완전히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결심을 했다. 서진이 출근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 그녀와 마주하기로. 전날 밤 나는 그녀의 전화도 메시지도 일절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나타나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이며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멈춰 세우고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서진은 순간적으로 머뭇거렸다. 그리고는 잠시 후 그럴 리가 없어 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받은 증거 사진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럼 이건 뭐야?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던 날 내 차가 그 남자 집 앞에 주차돼 있었어.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우린 그냥 친구야. 같이 놀러 간 거야. 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굳이 친구 사이였다면 왜 거짓말을 했겠는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서진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인정했다. 바람 피웠어. 서진이 직접 그래, 나 바람 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무너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처음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말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혹시라도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었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나를 배신했다. 나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무엇을 말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쏟아냈을 뿐이었다. 서진도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냥 어리석었어. 중요한 걸 잠시 잊었던 것뿐이야. 라고 변명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었어.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었어. 내가 알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더 참을 수 없었다.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그럼 애초에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목숨 걸고 지켜온 결혼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을 그녀는 그냥 지루해서 한순간에 내팽개쳐버렸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데 넌 그 모든 걸 다 버렸어. 그것도 겨우 몇 달 만난 놈한테. 나는 계속해서 소리쳤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 결국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고 흐느껴 울었고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울부짖고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모습은 정말 끔찍했다.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리는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광경이었다. 떠나야만 했다. 모든 감정이 폭발한 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는 못 참아. 우리 끝이야. 당장 나가. 서진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니야. 나 그 사람이랑 끝낼 거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라며 매달렸다.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그러니까 당장 나가. 하지만 그녀는 버티려 했다. 우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잘못된 거였어. 그냥 실수였다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나는 널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럼 내가 나갈게 라고 말하고 문을 나섰다. 서진은 울면서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짐도 챙기지 않았다. 그냥 차에 올라 무작정 도망치듯 운전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다. 기름이 거의 떨어질 때가 되어서야 나는 어딘가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근처 호텔로 들어갔고 그 후로 계속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
서진과의 관계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끝났다. 나는 잊으려고 노력했다. 용서해보려고도 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지난주 나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날 이후로 서진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도 다시 사랑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달랐다. 그분들은 매일 내 안부를 물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다. 나는 그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이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으셨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이 전부였다. 나는 부모님에게서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부모님께 이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은 그저 안 됐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말만 남겼다. 어쩌면 위로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게는 너무 뻔하고 공허한 말로 들렸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내 감정을 위로해 주려 하지도 않았고 그저 나 혼자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직 친구들에게는 이혼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나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였고 그분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현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 서진은 나에게 더 자주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알림을 모두 차단했기 때문에 메시지가 오는지도 몰랐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내게 저지른 일을 잊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상처받아 있었다. 모든 것이 아팠다. 그리고 아직도 그녀를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나는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호텔 생활을 하다 보니 출퇴근이 힘들어졌고 몇 주 동안 회사에 결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유급 휴가도 거의 다 소진되었다. 며칠 전 상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도 있다. 이 말이 내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다. 이혼 소송으로 인한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집도 직장도 새로 찾아야 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뜻밖의 도움의 손길. 나는 이런 상황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털어놓았다. 그분들은 그저 듣기만 하셨고 나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다. 이 모든 건 서진이 널 이렇게 몰아넣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우리가 해결해 줄게.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무언가 도움을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이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분들은 단호하셨다. 몇 시간 후 장모님께서 전화하셨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서진도 와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해보자. 이혼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다. 적어도 집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서진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 되고 내가 그 집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출퇴근을 해야 하니 집이 필요했다. 하지만 서진은 부모님과 직장이 가까우니 집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였다. 나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다시 서진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다. 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내가 직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득하셨다. 그래서 결국 나는 그 집으로 가기로 했다. 서진의 황당한 거짓말. 오랜만에 서진을 다시 보니 나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먼저 입을 열기 전까지는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집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서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왜 내가 집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오빠 때문인데 왜 내가 희생해야 해? 우리는 모두 어리둥절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어이가 없어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부모님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엄마, 아빠가 나보다 저 사람 편을 드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알겠어. 엄마 아빠가 저 사람 좋아하는 거. 근데 이건 아니잖아. 처음에는
나는 그녀가 정말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부모님이 내 편을 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악역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진은 부모님이 나에게 외도 사실을 직접 알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외도를 알아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사실 오빠가 먼저 바람을 폈어. 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서진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갔다. 사실 난 예전부터 알아차리고 있었어. 오빠랑 그 여자친구 둘이 있을 때마다 너무 다정하게 행동했잖아. 그녀는 조작된 사진까지 꺼내며 내가 그 여자와 단둘이 데이트를 하고 로맨틱한 시간을 보낸 것처럼 꾸몄다. 오빠가 날 배신한 거야. 그래서 나도 홧김에 그런 거야. 그녀는 자신이 바람을 피운 이유를 복수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접근했어. 난 오빠가 나를 배신한 줄 알고 그냥 한번 만나본 거야. 아무 의미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부모님께서 나를 집에서 내쫓고 나와 연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마, 아빠, 저 사람이랑 계속 연락하는 거 이해 못하겠어. 왜 아직도 저 사람 편을 드는 거야? 이 모든 게 저 사람이 계획한 거잖아. 엄마, 아빠한테 이혼 이야기도 일부러 먼저 꺼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 한 거라고.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서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구덩이에 스스로를 밀어 넣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 되었다. 서진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장모님은 벌써 격분하신 상태였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바보라고 생각한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우리가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장인어른께서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우리는 내가 적어도 정직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구나. 너는 거짓말쟁이에 바람까지 피우는 애가 됐어. 그리고 마침내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서진이 몰랐던 진실을 밝혀버렸다. 우리가 내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한 거야. 우리가 직접 탐정을 붙였고 우리가 사진을 건넸어. 그 순간 서진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이제 거짓말로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었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싸늘해졌다. 서진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부모님을 노려봤다. 정말 내 부모 맞아? 나보다 저 사람을 더 가족처럼 대하는 거야? 장모님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셨다. 넌 내 남편을 배신했어.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배신했어. 서진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그래, 난 이제 엄마, 아빠랑 말도 섞기 싫어.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감정을 느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에게까지 버림받는 기분이 얼마나 끔찍할지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모든 건 결국 서진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운명을 바꾸는 결정. 그날 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결정을 내렸어. 너를 유산 상속자로 지정할 거야. 서진은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넌 달라. 우리 가족이니까 20억 원. 그것은 너무나도 큰 돈이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나는 서진이 평생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는 셈이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했다. 너무 커다란 결정이라서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보고 싶어요. 장인어른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천천히 고민해봐.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내 편이야. 그렇게 나는 그날 밤을 깊은 고민 속에서 보냈다. 서진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은 맞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혼란스러웠고 이제는 나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여러분,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감정적으로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 부모님이 내게 유산을 주겠다는 것도 결국 그들이 내린 판단이잖아.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 받아. 그럴 자격이 있어. 또한 그들은 서진이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바람을 핀 것처럼 조작까지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진실을 모르는 상태였다면 그녀의 거짓말을 믿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녀를 위해 배려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어.
유산을 거절할 필요 없어. 서진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호기심과 욕망으로 우리의 결혼을 망가뜨렸고 그 과정에서 나를 완전히 악역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그녀에게 동정심을 가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나 아닌 그녀의 부모님이죠. 나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유산을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 일로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구나. 장모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도 하셨습니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면서 부모님과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회사도 그만두고 그녀의 불륜 상대도 같이 사직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실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퇴하면 서진이 회사를 물려받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모든 걸 잃어버렸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서진이 자신의 직업을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이 비난받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너무나 실망하셨지만 끝까지 부모로서 그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께서 지인을 통해 저를 더 좋은 직장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최선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과 마주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감정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불륜 상대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함께했지만 그녀에게 그 모든 시간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제 나도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습니다. 우리는 서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우리의 대화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도 우리와의 연락을 끊었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유산을 바꾸는 절차를 이혼이 확정된 후 진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공개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한때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남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 상처도 조금씩 아물겠죠. 부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